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우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더 여유롭고 행복했을 텐데. 최근 이제 40대 아버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내가 딩크족으로 살았다면 5억은 모을 텐데 라는 이제 푸념이었습니다. 자, 이 글을 읽고 수많은 분들이 공감하기도 하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사연을 통해서 자녀 양육의 현실, 가족관계 어려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녀를 두고 있는 분이라면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라고 해서 오늘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목이 이렇죠. 딩크였으면 5억 모았는데 중이 아들의 지갑 털린 아빠의 후회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자, 딩크 뭔지 아시죠? 더블 인컴 노 키드, 즉 아이는 갖지 않고 맞벌이를 통해서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갖겠다는 분들을 이제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자, 같은 기사 내용이에요. 중이 아들, 엄마 지갑에 손대고 욕설, 애 안 낳고 5억 더 모을 걸, 아빠의 한탄이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매달 들어가는 학비, 용돈, 사교육비, 전세자금, 결혼자금 이런 지출되는 돈이 없을 거잖아요. 돈뿐만 아니라 시간적 자유도 있죠. 주말에는 조용히 커피 한잔 마시면서 책을 읽거나 마음껏 여행을 떠날 수도 있겠죠. 자, 어때요? 이런 삶 솔직히 부럽지 않은가요? 자, 그런데 반대로 아이가 없는 삶 어떨까요? 젊어서는 크게 상관없지만 나이가 들어서 명절에 자식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이 들어서 이렇게 요양원에 혼자 쓸쓸하게 보낸다면 후회와 외로움이 크게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A씨의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요 이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관계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내용이었죠. 딩크였으면 5억 모았는데.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40대 가장입니다. A씨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A씨는 15살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최근에 이분이 온라인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이 요즘 들어 딩크족으로 살 걸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이 없이 맞벌이에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살고 싶다 이제라는 거겠죠. 자, 아들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예쁘고 착했대요.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부모와 대화가 단절이 되고 방 안에서 게임만 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 다 그렇죠. 중2가 된 아들 어느 날 엄마 지갑에서 30만 원을 몰래 훔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시겠죠. 그래서 이유를 묻자 아들이 욕설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A씨가 아들의 뺨을 때렸고 이후 아들은 집을 나간 후에 일주일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A씨,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애를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애 안 낳고 딩크족으로 살면서 한 5억은 모을 텐데 라고 푸념을 했다는 겁니다. 또 딩크족으로 살았다면 더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도 고백을 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거 쉽지 않죠. 특히 경제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후회로 가득 찬 그런 선택만 있을까요? 자, 이 사연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족관계의 본질, 또 자녀 양육 현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자녀 키우고 있잖아요. 자녀 한 명 키우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나요?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녀 한 명당 대학 졸업까지 3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학 졸업까지니까 나중에 결혼하고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또 인력을 대준다고 하면 한 5억 정도 나간다고 보겠죠. 자녀가 2명이면 대학 졸업까지만 책임을 져도 6억, 결혼까지 책임진다고 하면 한 명이면 4, 5억, 2명이면 한 8억에서 10억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그 A씨, 내가 딩크였으면 5억은 모을 텐데 라는 말이 과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도 자녀 양육에 드는 그 직접 비용, 또 아이를 키우면서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경력 단절을 겸하게 되잖아요. 또 노동시간 감소, 또 기회비용 이런 것들을 모두 하신다면 금액적으로는 이제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한국 부모들은요 평균적으로 가계 소득의 25% 이상을 자녀 양육에 사용하는데 이로 인해서 60% 이상이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부담이 있어요. 돈 말고 바로 이제 심리적인 부담입니다. 자,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70%가요 자녀와 소통이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은요 아이를 키우는데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A씨 자녀의 사연처럼 자녀가 부모 말 잘 듣지 않고 심지어는
부모 지갑에 손대기까지 하면 부모에게는 극심한 좌절감 또 무력감을 안게 될 것 같습니다. 아이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화가 나고 더 나아가 자녀를 낳은 것 자체를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복잡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A씨 얘기로 되돌아가서 A씨 아들처럼 행동한다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 개 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해결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세요. 더 강력하게 훈육한다. 두 번째,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한다. 마지막 세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구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저희 세대만 해도 아이를 안 낳고 산다는 게 좀 생소하죠. 딩크족 그리고 전통적 가족 이들의 삶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면서 지금 물론 이제 가족이 있겠지만 내가 다시 젊어지면 또 지금 결혼 안 한 젊은 층은 딩크족으로 살까 전통적 가족관을 꾸리면서 살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딩크족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테니까 요거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신혼부부 10쌍 중 3쌍은 맞벌이 무자녀 딩크족 역대 최대. 여기 보시면 2015년 딩크족 신혼부부 비중이 약 18%였는데 22년에는 28.7%까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어린 부모 10명 중 8명 자녀 키우는데 경제적 부담 느낀다는 뉴스 기사입니다. 자, 자녀 없는 맞벌이 지금 얼마나 많냐면요. 전체의 43%. 자, 이분들이 역시 이제 순자산도 가장 많다고 하네요. 당연히 아이를 안 키우니까 자산이 더 많긴 하겠죠. 자, 여기 보시면 딩크족 집 사기 힘들고 미래 불안해서 또 육아의 재정, 정서 부담 대신 저축 투자로 경제적 여유 속에 살겠다는 거죠. 나만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딩크족이 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70살까지 애 뒷바르지 못해요. 30대 남마저 딩크 택한다. 이런 사람이 여기 보신 것처럼 전체 약 34.3%. 즉, 3쌍 중에 1쌍은 아이를 안 낳겠다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자녀 현황입니다. 보통 이제 결혼해서 5년 정도 됐으면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2016년에는 36%였는데 2021년도에는 45.8%. 네, 거의 절반. 결혼해서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애가 없는 신혼부부가 거의 절반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늘고 있는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2022년 신혼부부 46.4% 자녀 없어. 정말 아이를 안 낳습니다. 자,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딩크 삶이 얼마나 좋은지 풀어보겠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 이 글의 주인공 내용이 이렇습니다. 최근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40대 남성이라고 소개한 A씨는 사내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아내와 딩크족으로 결혼한 지 8년 차라고 이제 운을 뗐습니다. 딩크족 부부는 애가 없으니까 나중에 싸워서 이혼한다 라고 했지만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히려 육아 문제가 없으니 충돌할 일이 없다. 돈이 들어갈 때가 적으니 주말에 같이 외식도 하고 또 해외여행도 가서 부부 사이가 좋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자, 나이 들고 아프게 되면 간병해줄 자식이 없게 된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식 키우는 비용이 보장성 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 나 보험 잘 들어놨고 경력 끊김이 없이 일 잘할 수 있으니 걱정 없다 라고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 기사도 있습니다. 지금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80대 부모, 30대 자녀 둘 다 돌본다. 젊은 노인 15%가 독박 돌봄. 여기서 젊은 노인은 보통 이제 60대를 말하는데 이들 중에 15%가 부모도 모셔야 되고 자녀도 돌봐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기사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기도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배모 씨, 66살입니다. 최근 40년 가까이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냈다. 왜냐면요,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머니의 병 간호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다. 결국 배 씨는 혼자 지내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치매 증상에 또 거동까지 불편해져서 입원을 했고 한 달의 비용이 무려 200만 원이 되다 보니 감당이 안 돼서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를 모시기로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또 아들이 있어요. 배 씨는 아직도 취업을 못한 30대 중반의 둘째 아들에게 매달 70만 원 정도의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바로 이게 독박 돌봄이에요. 지금 60대 젊은 노인들이 위로는 80대 부모를 모셔야 되고 아래로는 아직도 취업 못한 자녀, 독립 못한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는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딩크족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서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누리겠다는 거죠. 자, 그럼 전통적 가족 보겠습니다. 자, 딩크족의 자유? 아니다. 아이가 주는 기쁨은 억만금을 줘도 못 산다. 네, 맞는 말이죠. 자, 이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은행원 이씨, 38살이네요. 2004년에 결혼하면서 남편과 처음에는 우리 딩크족으로 살자라고 약속을 했다고 해요. 둘 다 아이는 짐이 될 뿐이니 우리끼리 여유롭고 즐겁게 살자라고 약속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 씨는 결혼한 5년 차부터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직장 생활의 무료함 때문에 우울증까지 생겼다고 해요. 결국 남편은 우리 관계를 끈끈하게 이어줄 아이를 갖자라고 제안했고 그 제안에 후회가 없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육아맘 5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로 인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1위부터 10위까지가 있습니다. 1위, 아이가 큰 소리로 웃을 때. 2위, 태어난 그 순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맞추고 웃을 때. 이걸 읽어보면요. 아이가 있는 모든 순간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억만금을 줘도 이 행복감은 바꾸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요. 우리가 수백 년을 통해서 우리 인류 역사가 검증된 안정적인 시스템이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거. 왜? 정서적 만족, 또 가족 간 유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딩크족의 사연, 전통적 가족의 사연 두 개를 읽어드릴게요. 들으시면서 그래도 나는 딩크족을, 아니야 나는 아이를 낳고 살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의견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 가족 사례예요. 아이의 웃음이 준 행복. 자, 김민수 씨 48살이네요. 17년 전 아내와 함께 첫 아이를 가질지 고민을 했습니다. 당시 신혼부부였던 그들은 서울 영등포의 작은 아파트에 월세에 살고 있었고 둘 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월급의 절반이 육아 비용으로 나갔어요. 주택 대출도 있었고 아내는 육아 휴직 후 경력 단절을 겪었죠. 친구들은 해외여행을 다니고 자기 개발을 하는데 우리는 기저귀, 또 분유값, 대출이자에 허덕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아이가 첫 걸음마를 떼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아이가 뒤뚱거리며 걸어와 저에게 안겼을 때 그 순간의 행복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민수 씨의 첫째 아이는 고등학생, 둘째는 중학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내 집인 빌라인 집이 있고 가족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아이와 함께한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 되었습니다.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엔요. 딩크족의 사례입니다. 우리만의 시간과 자유를 선택하다. 자, 이 부분요. 결혼 10년 차 딩크족입니다. 두 사람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지만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주변의 압박도 심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줬다고 합니다. 라고 소영 씨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로 모은 자금으로 5년 전 제주도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매년 2월에는 한 달간 카페 문을 닫고 해외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멋지게 사시네요. 아이가 없어서 가능한 선택이었어요. 지난해에는 포르투갈에서 한 달을 보냈는데 그런 자유로움이 우리 삶의 큰 행복입니다. 라고 민우 씨가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아파트 외에도 제주 주택, 또 노후 대비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취미생활도 마음껏 즐기고 부모님 용돈도 넉넉히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삶도 또 아이 없이 딩크족으로 살아가는 삶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죠?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겠죠. 자, 하여튼 여러분들은 딩크족, 전통적인 가족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